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대반격 시작입니다. 이제는 파이코인이 올라가야 될 차례입니다.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 파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지금 가격 자체가 많이 안 좋아진 편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중국과 미국이 지금 장난질 치면서 이런 관세 가지고 얘기할 때 요것 때문에 굉장히 좀 심각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을 겁니다. 자, 이후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뭔가 새벽에, 오늘 새벽에는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파이코인 어떻게 한번 대반격이 일어날 수 있을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코인의 뉴스를 몇 가지 살펴보면 대규모 청산으로 비트코인 매수 환경이 개선됐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 최대 암호화폐 청산 이후에 비트코인 매수 환경이 개선됐다 해가지고 최대 대규모 레버리지 청산 이후에 비트코인에 대해 다시 긍정적인 입장을 갖게 됐다. 여전히 인내심은 필요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이처럼 큰 폭의 청산 이후에 저점을 다지는 경우가 많았다. 단기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현재 가격대는 비트코인 매수에 적절한 구간이다. 레버리지가 급격하게 제거된 상황에서 우호적인 정책 기대감 그리고 기관 수요 확대가 맞물리며 비트코인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라는 이런 내용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볼게요. 바네크, 솔라나 현물 ETF 예비 투자 설명서를 제출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보면은 제임스 세이파트가 X를 통해서 전했는데 바네크, 솔라나 현물 ETF 예비 투자 설명서 제출했다.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걸 보면은 그 솔라나가 ETF 승인이 된다라는 이런 모양새처럼 좀 보여지지 않나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일단 이번 달 안에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참고해서 보면 될 것 같고 다음 보면은 트럼프, 중국의 식용유 무역 중단을 검토한다 해가지고 한편 중국과의 식용유 무역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의도적으로 구매하지 않고 미국 대두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경제적 적대행위라 생각을 한다. 이에 대한 조치로 식용유 포함한 일부 품목에서 중국과 무역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 아직도 무역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좀 안타깝긴 한데 현재 상황 이렇다라는 거 참고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보면은 파월 양적 긴축 수개월 내 종료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연준의 양적 긴축이 수개월 내 종료될 수 있다. 단기 자금 시장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QT 경로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도 하죠. 그래서 보면은 연준 의장 해가지고 나와 있던 내용이 확인 가능한 데이터들이 관세가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고용은 적은 해고 그리고 적은 채용 환경이 이어지고 있고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9월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이다. 셧다운 이전에 발표된 데이터들은 기존 예상보다 개선된 성장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고용의 하방 압력은 꽤나 유의미하게 증가를 했대요. 그리고 대차대조표 정책은 계속해서 중요한 통화정책 도구로 남아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대차 대조표는 국채로 구성되기를 희망하며 통화 정책을 중립 수준으로 되돌려야 할 유인들이 증가하는 중인데 그러나 지나치게 빠른 조정은 물가에 대한 정책 실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뭐 쭉 내용들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말하자면은 쉽게 얘기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들이 좀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뭔가 상당히 또 의미도 있고 앞으로 뭔가 방향성들이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생각이 든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월은 중간에 얘기했던 게 특정 자산 가격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한다라고 얘기도 했고 이거는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이 인플레이션과 연관이 있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고요. 그리고 몇 달 내에 올 수 있다. 양적 긴축이 뭐 곧 종료된다 이런 거고 아무튼 금리 인하 기조 유지를 했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좀 모양새가 비춰져서 이 시장이 조금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좀 뭔가 오른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는데 현재 가격은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은 11만 3천 달러, 이더리움은 4,115달러, BNB 1217달러, 리플 2.498달러, 솔라나 201달러, 그리고 뭐 도지코인 0.2달러, 그 다음에 뭐 트론도 0.31달러, 그리고 카르다노가 0.6967달러,
쭉 내려가 보면은 우리는 파이 네트워크가 몇일까요? 파이 네트워크는 일단 55인데 0.2155달러라는 것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른 것들이 조금씩 반등이 일어나서 뭔가 하락률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런 하락세에 좀 비슷하게 파이 네트워크가 내려갔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이긴 한데, 이제 더 이상 하락이 아닌 상승으로 전환돼서 쭉 올라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현재 파이코인의 가격 0.2159달러이고, 그리고 전날과 한번 그 지갑에 대한 개수 좀 비교를 해보면요. 자, 일단은 따로 이렇게 변화한 걸 볼 때 어디가 변화를 했습니까?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보면은 변화한 곳 어디예요? 돌고래, 참치 이런 곳들이죠. 전체적으로 좀 늘어났고, 그리고 새우하고 플랑크톤도 지금 전체적으로 좀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생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다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늘어났고, 오히려 던지거나 이런 거보다도 사람들은 파이코인을 좀 더 모았다라는 이런 부분. 그리고 이게 또 영향이 사실 모았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락업 해제가 걸린 사람들이 팔지 않았다라는 거, 뭐 이런 부분으로 좀 시사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뭐 이제 언락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마이그레이션 통계 관련해서 보면은 10월 14일에는 지금 몇 개예요? 155만 개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이 됐다라는 거. 근데 마이그레이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 갖다 던지거나 이런 건 조금 멀어졌다라는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요런 거. 한편 파이 네트워크는 429.4만 팔로에 대한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니콜라스 코칼리스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이거 실행되면 찐 불장 오나요? 이렇게 좀 농담을 얘기하는데, 관세 수익 국민들에게 나눠줄 것. 그리고 트럼프가 돈 뿌리고 코인 미친 듯이 오른 거 다들 경험했을 테고, 저거 실행되면 진짜 불장 맞을 것 같은데 난 이제 이미 실행될 것 같아서 이제 모아가는 중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내년 파이데이 기대감까지 겹친다면 이렇게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대반격 시작 든든합니다. 트럼프 관세 빔으로 폭락했지만 우리 파이 다시 장대 양복 만들어냈다. 이제 대반격이 시작이다. 너무도 든든하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채굴 속도는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채굴 속도 0.0027인데 아마 이분은 또 추가적인 보상을 받는 것들을 반영해서 실제로 이렇게 1.65개 시간당 채굴을 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시간당 1.65개 채굴하면 하루에 24개가 넘게 채굴하고, 이분은 한 달 내내 채굴하면 그래도 몇백 개씩은 채굴을 하네요. 굉장히 대단한 거다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 좀 확인할 수 있고, 상장하기 전 기대에 부풀었던 때도 있었는데 자유 게시판이 왁자지껄하고, 그리고 생태계 매장 단연 후기와 제품 판매 및 대리 구매 등 한창 활발했었다. 파이코인 이런 차도 사고 팔고, 그리고 땅도 사고 팔고 실거래 인증하면서 서로를 응원하고, 우리는 전 세계 몇 안 되는 파이오니어 개척자이며 초기 선점자이니 경제적 자유가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시절이 있어요. 5년의 인큐베이팅과 곧 있으면 1년의 오픈 메인넷을 지나는 시점에서 가끔 예전에 그 분위기가 그립기도 하고 단꿈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해주시는데, 참 보면 굉장히 그립기도 하고 꿈만 같죠. 그래서 당시에 이 책을 받았던 저도 이 기억이 있는데, 심현빈 그 작가님도 잘 지내고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파이코인 올라타라워서. 그래서 올라타서 여러분들은 파이코인을 어떻게 좀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나름 파이코인에 대한 뭔가 꿈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있던 것 같은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단 꿈은 아니었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제는 그런 의미에서는 좀 오를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쭉 보면 시작점이 여기였으면 쭉 떨어져요. 그리고 다시 뭔가 살짝 올라간 듯하다가 쭉 떨어져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태인데 우리는 이 시점에 있는 요 자리, 그리고 이 당시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아마 이때의 마음가짐들은 다들 조금씩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이콘의 대반격 곧 있으면 뭔가 일어날 거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는데, 마음이 아프죠.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보니까 파이코인 누가 자꾸 롱 쳤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파이코인으로 요새 포지션을 잡잖아요. 최근에 이제 엊그저께 사실 뭐 한 40달러 정도로 제가 롱을 잡았다 해서 평단가는 0.22달러다 이렇게 인증을 했었는데, 바로 한 0.25달러인가에 바로 손절을 하긴 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막 그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좀 갖고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돈이라도 지키기 위해 일단 손절을 한 상태였고요. 일단 버티면 됩니다. 내년 초까지만이라고 나오죠. 상장할 때 0.2에서 0.3 사이 행보를 하면서 버티다가 메인넷 상장하고 빗 맞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상향이죠. 매집들 하세요 하는데, 이건 각자 판단해야 될 부분인가
좀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뭐 아무튼 파이는 정말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올라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많은 또 변동성, 파이 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코인의 변동 시장과 변동성,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있을 금리 인하라든지 그 다음 주에 이제 아펙과 같은 뭐 이렇게 중국과 과연 미국이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하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느끼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파이코인 대반격 시작 정말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긴 한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